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오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또 무슨 사랑. 우리 조은진 대표님 지난 한 7년 동안 진짜 불찬 노숙하시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주셨습니다. 역시 그 사람은 이제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다시 그 당시 탄핵된 직후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모든 의원들이 그냥 다 배신하고 돌아선 상황 속에서 이 삼선 의원까지 하신 분이 길거리 투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물론 이 책 앞에 잘 그때 심경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우리가 다시 조은진 대표님께서 국회 입성해야 되는데 그때 심경을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친박이 없다 그래서 친박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정치 친박은 이제 없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친박 국민들은 그대로 계셔서. 그런데 그 당시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성의 마비 시대, 암흑의 시대라 그러죠. 진실 정의는 없어진 나라, 그렇게 된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수석 최고위원, 당서열 3위를 했잖아요. 제 지역구는 제 상대가 없었어요. 제 지역은 아예 누구도 건전 못할 정도로 지지율이 높았는데 제가 나온 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뒤집어버린 그러한 사건들이다. 좌파들이야 정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보수라는 저랑 같이 의회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그 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 한 사람은 제 전에 이제 김진태 지금 강원지사가 저는 당내에서 복잡한 일들을 정리하느라고 저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을 살리고 마지막까지 그 새누리당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제가 1월달에 이제 태극기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합류를 하는데 그때 제 심정은 다 지나가는 시간이 지나면은 역사가 알아줄 텐데 그 역사에 누군가는 잘못을 잘못됐다 그러고 불의를 불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다. 나는 딱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조은진 대표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마침 제가 이제 2016년, 17년, 18년 그 무렵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영남일보에 아까 이른바 식객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됐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란 이렇게 구리품 알고 있던 아줌마 정말 해선 안 될 짓을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랬습니다. 그 감히 그건 어쨌든 그 순간에 저도 사실 파면됐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눈치 보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딱 탄핵되니까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아유 저 오늘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잠깐만. 근데 그게 벌써 7년 8년이 됐어요. 그때 방송에서 퇴출됐었어요. 황교선 민원연이라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조갑재, 유근일, 그다음에 중앙일보의 김진 기자, 여기 갖다가 뭐 이른바 자기들이 4적이니 5적이니 쫓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보면 그 10층 프레스센터 10층에서 보면 토요일 오후 4시쯤 됐던가요? 되면은 막 음악이 들려요. 나가 보면은 조원진 의원이 태극기 집회. 저는 그걸 굉장히 용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2019년 되면 2019년 10월 3일, 10월 9일 광화문에서 200만 가까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모여서 문재인 사과와 조국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그 힘은 바로 풍찬 노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조원진 대표와 우리 그 당시 크기 20배 좌파들은 뭐 갖다 비웃는다가 아스팔트 뭐 우파니 뭐 또 틀딱 이런 식으로 비아냥하고 모욕하고 했습니다만은 꿋꿋하게 아까 보니 253회까지 하셨대요. 태극기 집회. 오늘 254차였죠. 254차.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때 뭐 저는 사실 감옥 갈 생각을 가지고 허평환 장군님하고 당을 만들 때 그때 사실 우리가 진보우파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애국당이 진보우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독권 파파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창당할 때부터 이 대한민국이 정치 기독권, 언론 기독권, 그 다음에 그 자본 기독권의 나라다. 이걸 누군가 타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문재인 정권의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에서 태극기를 들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들이 용기 잃지 마시고 강력한 좌파 독재에 저항하는 세력, 그것을 국민들한테 깨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을 탈환하고 좌파들 촛불 광화문을 탈환하고 우리가 서울역에서 옮기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로 광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역으로 돌아간다. 많은 국민들이 이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 광장에 그 2017년 3월 10일 날 국가를 대한민국 걱정했던 그런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모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회군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을 장악하자 이랬는데 우리가 광화문에 계속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많은 태극기 집회의 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5월 29일 날 계룡산에서 우리가 그때요. 전국에 태극기가 한 곳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거는 역사가 이 거짓을 불의를 역사가 그냥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6월 달부터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했죠. 태극기 집회, 다시 태극기 집회를 우리가 했는 것은 그때는 이미 벌써 저는 허평환 장군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미 감옥 가자. 그 대신에 이 좌파 독재 정권이 생긴 문재인 정권이 생긴 것에 대한 그러한 불이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딱 그거 하나였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요 3%나 3%. 태극기 들고 다니고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면 우리 행진하면 전부 이랬다고. 전부 이랬다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수모를 겪으면서 한 이유는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 빨리 무죄 석방 요구를 했고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다. 이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심한 우리 공화당이 불심한 피우면은 이 불은
활활 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동지들이 계시지만은 겨울만 되면은 제가 지금도요 간지러워요. 여기하고 손하고 간지러운 게 거의 다 얼었다고요. 우리가 12월 31일 되면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얼마나 못됐게 우리를 탄압했습니까? 텐트를 그 영하 20도 되는데 텐트를 못 치게 했어요. 텐트를 못 치게 해가지고 우리 동지들이 비닐로 있죠, 비닐로 3명 4명이서 비닐을 감고 한격하면 몇 gem을 감고 그 자리를 지킨 거. 왜 지킨지 아세요? 1월 1일 날 박근혜 대통령한테 힘내시라고 그 한 번 함성을 위해서 영하 20도 되는 데서 비닐 감고 거기서 밤을 새웠던 여기 소남들은 그때 같이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영하 20도에서 우리가 그렇게 텐트를 못 치게 하니까 비닐 감고 있으면서 밤을 새우고 왜?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혹여나 너무나 힘들어 하실까봐 바깥에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그러한 정의의 얘기를 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는 이 저항하지 않으면 나라는요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불의가 권력을 쥐고 불의를 할 때 저항하지 않으면 가장 나쁜 놈들한테 지배당하고 우리가 가장 나쁜 놈들한테 지배를 당했잖아요. 문재인 5년 동안 가장 나쁜 놈들한테 지배를 당해가지고 체제 다 무너지고 시장 경제 무너지고 자유통일 자유자 빼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뒤집어질 때 우리는 이미 예측을 했어요. 이미 예측을 해서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에 앞장서서 그렇게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리도 저항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나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들불같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저항을 하는 많은 분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중에 최고는 우리 공화당입니다.